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오늘은 세력주 역으로 이용해서 공략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제 투자 철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0% 이상 상한가 사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세력주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개미들은 그런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출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출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1%에서 10%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1%에서 VI까지 걸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걸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호재가 떠갖고. 근데 그날 호재 있는 종목들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VI 걸리는 종목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재가 걸렸다. 이제 물량이 많이 없어서 살려는 사람 많고 해서 어떤 사람이 시장가로 사서 VI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게 걸리는 VI들은 금방 풀려서 금방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날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딱 받쳐주고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딱 받쳐주고 하면서까지 결국은 상한가를 만들거나 결국은 20% 이상의 급등을 낸다라는 건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가만히 전날 아무것도 아닌 주식이 오늘 오르고 있어요. 개미들이 이거 살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안 사요. 왠지 왜 안 사냐면 지켜봐야 되거든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켜보는 사이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켜보고 탐색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개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저도 그런 거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싹수를 봐요. 아, 얘가 이러다 말지 않을까? 좀 투자한 사람들이 괜히 샀다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전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어디서 가장 많이 물리고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가냐?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한가 체결되기 전에 또는 VI 1차 VI 뚫고 2차 VI 근접하려고 할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간에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그 구간에서 뇌동매매라든지 묻지마 투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얘는 더 크게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출발 자체가 전일 대비 20% 이상 롱바디 양봉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불리한 상황.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세력들이 이걸 넘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올리고 싶어요. 근데 개미들이 많이 붙는다고 했죠. 그럼 개미들을 어쩔 수 없이 모든 차트는요. 전부 다 한 번씩 털면서 가야 돼요. 털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털면서 가야 되는 거 세력들이 애초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투자자들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걔네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 털면 되니까. 털고 가면 되니까. 그 노림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롱바디로 만들고 롱바디 양봉으로 만들고 그 다음 수도 이제 갭을 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트를.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사는 그 순간에 샀을 때 세력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본인들의 계획하에 내려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100원 정도 갔어요. 그럼 우리는 70원까지는 내릴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털고 가야 돼. 애초에 이런 계획들을 짜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내려갈 때 어딜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위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매수한 자체 포지션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세력이 좀 더 내리다가 그 다음 올라가겠지 해서 존버하다가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야, 어느 정도 내리다 계속 가겠지 하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골로 가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할 때 공포감이라는 심리가 작용이 돼서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털면은 그때 우수수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가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이제는 간단한 원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때 VI 걸린다든지 또는 2차 VI 걸린다든지 20% 이상 된다든지 상한가 근접이 된다든지 이럴 때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럼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내리냐? 세력들은 한번 주가를 위협적으로 쭉 밀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애초에 나가게끔 만들고 그 다음 올린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반대로 움직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반대로.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답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어떤 차트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일봉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하냐? 중앙 에너비스 차트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세 좋게 찍고 그 다음에 갭을 띄워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요.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샀으니까 위협적으로 주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첫 번째 롱바디 음봉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롱바디 음봉을 제일 무서워해요. 이거를. 자, 그럼 이 부담되는 이 10% 친구가 나오면은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가만히 이 롱바디 음봉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도 그렇고 시가를 높게 띄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일 대비해서는 얘 10%긴 하지만 이제 모양 대비해서 크게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일부러 갭을 띄운 다음에 10% 음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한가 비슷하게 보이는 갭을 띄우면. 그럼 어느 정도 내려간 건 수치는 이 급등했을 대비 당시 이제 이걸 비교했을 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크게 빠진 건 맞는데 이 모양에 비해서는 많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모양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 자체에서. 아니 호재 생각해 보세요. 시가가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잖아요. 시가를 높게 띄워놓고 그 가격 쭉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좀 주는 차트를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차트를 만들어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런 위협적인 차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제가 힌트를 드린 거는 롱바디 음봉이라는 거죠. 롱바디 음봉을 통해서 개미들을 나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나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가는 경우가 두려워서도 나가고 무서워서도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분봉으로 또 볼게요. 분봉으로도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자, 분봉으로도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드냐. 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이게 상한가인가요? 여기까지 오름폭이 상한가는 아니네요. 네, 전일 대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8% 구간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28%이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따 매물들 단타 다음날에 상한가를 노리는 그런 매물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기도 해요. 이런 위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모양의 터는 모양을 주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상황이. 이거는 이제 당일 단타 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음봉 숫자를 보세요. 계속 음봉이죠. 음봉으로. 굉장히 압박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라 해서
계속적으로 슬금슬금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공포심을 이제 유발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지식적인 부분보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의 그 부담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8,250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지금 차트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 모양이에요. 내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추세가 하락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나 상한가 찍을 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 뭐 하면 그냥 마냥 존버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게 또. 왜냐면 이렇게 되다가 그냥 내리박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내리박는 종목들도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일부러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서 애초에 매수 자체가 이러한 포지션들이 불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이런 데서 들어가면 세력들이 밀어낼 때 어디까지 밀어낼지 모르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놀아나는 자리라는 거죠. 놀아나는 자리. 놀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 자체를 하면 이렇게 압박을 가진 상태로, 이게 시간이 꽤 지났죠 또, 압박을 가진 상태로 1시간가량을 버티고 있어야 돼요. 1시간가량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연출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상투권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매매를. 다 저때 매매해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무슨 호재 떴대. 이러면서 저때 다 매수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상한가 치고 나서 다음날 보시면 여기 이런 모양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양을 보이시죠? 이런 거 지금 지지 라인 여기 무너뜨리고 이탈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또 이탈하고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이 자체가 추세예요. 끝까지 보시면 추세도 이제 막 깨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자체, 이런 상투권에서는요, 이런 모양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매수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전문이죠. 제 구간은 저는 이런 급등주 전문이긴 합니다. 급등주만 하도 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근데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불리한 자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는 자리에서 들어가는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애초에 지는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전략성을 가지고 난 그래도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상투권이지만 그래도 여기선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매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전략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이 그땐 제일 중요해요. 손절이. 근데 거래량 터지는 음봉 나오면 손절한다. 또는 뭐 그냥 지지 라인에 이탈하면 난 손절을 한다. 그런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애초에 이런 자리가 개인들을 갖고 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자,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롱바디 음봉이 오히려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단타의 출발이에요. 단타의 출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자리에서는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세력이 언제 털지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러면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중앙 에너비스에 분명 좋은 호재인데 왜 못 오르냐,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딱 공감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순간 얘는 분명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아, 이거 재료가 약한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본인들이 불리한 자리에서 매수해갖고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자리에서 매수해놓고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 털자. 라는 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터는 건 괜찮아. 어차피 붙을 거 다 알고 있어요, 세력들도. 아, 이 정도면 개미들 많이 붙겠다. 그럼 여기서 털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무슨 계획인지 모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저도 몰라요. 사실 그게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어디까지 밀지도 모르고. 네, 그럼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힌트 중에 하나가 롱바디 음봉이 힌트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격변의 움직임이 끝난 잔잔해진 흐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쉬워져요. 사실은 대응이 너무 쉬워져요. 뭐 막 이 격변의 자리도 아니고 막 미친 듯이 막 더 털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내가 그냥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속도감이 또 빠르지도 않거든요. 아까 그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분봉마다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투권 자리에서는요, 이런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6%죠. 이게 30분 만에 마이너스 6% 올라가고, 또 뭐 1시간도 안 돼서 또 뭐 18% 오르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이 상투권 자리들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지에 대한 기준이 더 분명해야만 이 자리에서 승산이 있겠죠. 그렇죠? 단타를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직장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대응 못하기 때문에 아싸리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아싸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은 더욱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주식 잘하는 사람들 개미들하고 같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개미들 반대로 하면 된다. 이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투자 잘하려면 개미들 반대로 하면 된다. 근데 개미들 반대로 하는 게 뭔데요, 도대체? 그걸 고민하는 게 출발인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주식을 배우는 거고. 그렇죠. 주식 용어 배우고 뭐 주식 이게 뭐하고 뭐 다 그런 거 배우는 건요. 그거는 그냥 그 주식 말 그대로 주식 용어를 배우는 거고, 주식 투자를 배우는 건 이 심리를 배우는 거예요. 세력의 심리, 세력의 패턴과 개미의 심리, 개미의 패턴. 이걸 배워나가는 게 투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공하시면은 저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런 급등주를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더 편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그게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느림감 있는 종목들을 더 못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나간다면 배울 게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는 힌트고 출발이고, 그걸 완성해야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안 그러면 이 변수가 너무 상투권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응 조금만 못하면 번 거 다 까먹어요. 아시겠죠? 항상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